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 정시 컨설팅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컨설팅과 관련이 되어진 영상은 세 파트로 나눠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대학별 분석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해서 나중에는 이제 세종대학교,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까지 가능하다면 서울, 경기의 모든 대학들을 다 정리하려고 생각을 해요. 이를 통해서 이제 2023년도에 입시의 결과를 분석하고 또 2024학년도에 전형의 변화가 뭐가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구조를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2024학년도에 수능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2024학년도에 수능이 어떠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게 과연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2024학년도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 전략이죠. 말 그대로 추가 합격을 노리기 위한, 최초 합격을 노리기 위한, 추가 합격을 노리기 위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2023년도, 2022학년도부터 추가 합격 컨설팅에 대한 영상을 계속 촬영해 왔는데 그때 주로 했었던 내용들은 뭐냐면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 그 이전에 빠졌었던 부분이 바로 대학별 입시 분석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이렇게 대학별 입시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도 있는 정시 컨설팅 또 합격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이런 영상 촬영과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정시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계나 데이터를 믿죠. 입시기관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믿고 데이터에 따라서 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게 되면 같은 지점에 몰린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가 정시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지원 전략을 짜거나 원서 지원의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입시기관에 만들어낸 통계 데이터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지향점이 아닌 나만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고려대학교를 잡은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지역균형 전형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평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처음으로 교과 우수를 반영하는 신설한 고려대학 맥락이 유사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2023년도에 정시, 수시 합쳐서 전체 선발 인원이 4,273명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 전체 선발 인원이 4,398명이고 2025학년도에는 4,284명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2023년도와 2024학년도 정시에서 선발 인원은 대략적으로 40% 정도를 선발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정원 외 선발을 뺀, 다시 말하면 정시에서의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만을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수시에서 60%, 정시에서 대략적으로 40% 정도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일반 전형은 올해는 1118명이죠. 전년도에 1496명을 선발하다가 이 인원만큼이 교과 우수로 넘어가면서 일반 전형의 선발 비율은 줄었고 그 다음에 교과 우수가 올해 신설이 되어지고 440명을 선발합니다. 내년으로 가게 되면 교과 우수 전형이 432명으로 인원은 다소 줄긴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를 보면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교과평가가 다 반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교과 우수 전형에서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겠죠. 내신 성적이 높지 않거나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일반 전형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고려대학교의 교과 우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440명을 선발하게 돼요. 지원의 자격을 보면 국내 고등학교 2015학년도 졸업자,
부터 해서 2023학년도에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생부의 6학기 교과 성적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 자로서 수능 응시 영역이 충족이 되어지는 자 해당되고, 지원하실 수 없는 경우는 영재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대한교육 위탁학생 출신자 등, 다시 말하면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일반 학교와 다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지원하실 수가 없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평가 방식은 수능 80%의 교과,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예과 인적성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서울대학교하고 다른 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교과,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울대학교 교과 평가라는 건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가 교과 이수, 교과 이수 범위, 교과 성적 등 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체적인 내용들을 평가한다고 보면,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수시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점이 특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예과의 인적성 면접은 2024년 1월 16일에 의예과 면접을 보게 되고요. 의예과 면접은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며 별도의 배점이 없다. 별도의 배점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면접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정시로 고려대학교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시 전형으로 의대 면접을 준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의 준비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형별 평가 방법을 보면 수능 반영 영역 및 점수를 보면, 자연계는 국어 200점, 그 다음에 수학이 240점, 그 다음에 과탐이 200점, 총 640점을 반영하게 되고, 인문계, 간호학과, 그 다음에 가정교육, 체육교육학과는 국어가 200점, 수학이 200점,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이 160점, 그 다음에 총 560점을 반영하게 되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국어, 영어, 수학의 반영 범위가 똑같죠. 배점이.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인문계와 자연계열에 따라서 배점이 다르고, 특히 고려대학교는 인문계열에서 국어와 수학의 배점이 동일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교차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유불티를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전년도처럼 국어는 쉽고 수학이 어려웠을 경우, 결국은 이렇게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학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 또 실제 원서 지원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고려대학교처럼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동일하게 두는 문과에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의 인문계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어서 인문계가 국어가 200점일 때 수학이 240점을 반영한다면, 그러면 전년도 2024학년도에 수능으로 봤었을 때는 교차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연계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았을 거예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반영의 비율이 국어 200%, 수학의 200%의 반영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교차 지원의 비율이 감소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영어는 등급별 감점이고 한국사는 등급별 가점 처리하게 되고요. 탐구는 2개 과목, 동일 과목 1, 2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탐구 영역은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직업탐구는 인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하고 다른 점은 보시는 것처럼 원점수, 평균, 표준천차, 석차 등급이 기재되어진 모든 과목들의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구간의 점수를 보면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8점, 3등급이 96점, 그 다음에 4등급이 86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1, 2, 3등급까지는 내신 성적의 편차폭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4등급을 맞은 학생이 교과 성적을 4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교과 성적으로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고려대학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첫 번째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됐죠.
고려대학교는 교과 우수는 학교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추천 인원이 2명이었고, 그리고 교과도 마찬가지로 교과 성적이 학생부 교과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 평균 40%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 평균이라고 하는 건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 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체적 범위가 반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수능 같은 경우도 국어 100%, 그 다음에 수학의 120%, 사회과학 직탐이 80%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수능 영역별 배점이 동일하지만 고려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수학과 국어의 배점이 다르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에서도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게 되고, 다단계 전형에서도 교과 평균 성적이 20%가 반영이 되죠.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100%이지만 서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지역균형 전형도 교과 평가가 반영이 되고,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 평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가야지, 그리고 나는 수시로 안 가고 정시로 갈 거야 라는 사람도, 정시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신 성적을 너무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정시로 대학을 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신 관리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고 보시는 것처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이 되는 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년도 입시의 결과를 보면 검정고시 출신자가 실제 일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 비해서 수능 성적은 높았지만 실제로는 교과 평균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다 보니까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게 작성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에 불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 출신자의 실제 수능 성적 대비 합격 비율은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었다. 이런 점들을 지난번에 입시를 통해서 2023년도에 입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수능 위주 일반 전형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100% 선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이 1, 2, 3등급 정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에 교과 우수 전형의 원서를 써도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고려대도 마찬가지지만 교과 성적만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죠. 우리가 원서 지원할 때는 3가지 요소로 판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능 성적의 경쟁력, 그 다음에 2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우수성, 그리고 3번째는 원서 지원의 지점이에요. 지점. 내가 어떤 모집단이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쓰느냐, 그리고 합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느냐, 추가 합격을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교과 성적만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수능 성적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또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 그 다음에 원서를 쓰는 지점, 그리고 내가 지원의 전략이 과연 최초 합격이냐, 추가 합격을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타당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으로는 유불리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교과 우수 같은 경우는 3등급과 4등급의 내신 편차폭이 크기 때문에 1, 2, 3등급 정도라고 한다면 원서 지원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3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면접 일자는 의예과에 하나여 1월 16일 날 면접을 보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교과 우수와 동일하게 자연계열은 수학이 240%를 반영하게 되고, 인문이나 간호학과나 가정교육이나 체육교육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이 점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의예과의 인적성 면접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월 16일 날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 대상자 발표는 1월 9일에 면접 대상자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면 면접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정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수시 2월 인원에 대한 확인이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원서 접수하기 전에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 전에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죠. 수시에서 2월 인원이 넘어오면서 확정이 되어지고 이 확정된 인원을 바탕으로 원서를 쓰게 될 텐데, 고려대학교는 2023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2월된 인원이 147명이에요. 2022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2월된 인원이 219명이기 때문에
2023년도는 전년도 대비 72명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시에서 선발할 인원을 거의 수시에서 대부분 선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수시에서 선발하기 이만큼 선발하겠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그 대부분의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시의 선발 인원이 많아지면서 수시의 선발 인원을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모든 대학들이 수시로 이월되는, 정시로 이월되는 숫자가 좀 줄어나가는 추세예요. 줄어나가는 추세. 고려대학교는 전년도에 147명이 이월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정시에서 실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은 1496명이었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1643명을 선발했고, 그 중에서 이월 인원이 가장 많았었던 몇 개 학과를 보면, 첫 번째는 전기, 전자는 23명이 이월이 됐어요. 62명이 최초 선발 인원했다가 실제 선발 인원은 85명이 됐고,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는 44명에서 68명으로 24명이 이월이 됐고, 신소재는 49명에서 12명이 추가돼서 61명이 됐습니다. 문과에서 가장 많은 이월 인원을 가지고 있는 건 경제학과. 경제학과는 49명에서 7명이 이월이 돼서 56명이고, 영어영문학과는 38명에서 6명이 이월이 돼서 44명이고요. 고려대학교 의예과는 이월 인원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월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는 자연계열 상위학과에서 이월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하위학과에서는 이월 인원이 크게 발생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차 지원의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를 지금 보시면 전체 중에서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강대학교예요. 서강대학교가 무려 74.63%. 이렇게 서강대학교의 교차 지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서강대학교가 어떻게 했다?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 다시 말하면 교차 지원이 높은 대학들은 수학의 반영이 높을 경우에 교차 지원의 성공 비율, 교차 지원의 지원 비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가 높고, 자,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 44.75%에서 2023년도에는 53.75%로 9% 증가했죠. 그것도 바로 2022학년도에 입시는 국어와 수학이 동시에 어려웠지만 2023학년도에 입시에서는 수학은 국어는 다소 쉽고 수학의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차 지원의 성공 비율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9% 증가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전년도에는 50.40%였다가 2023년도에는 46.77%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대학별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 차이, 그 다음에 그 해당 연도의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결국은 고차 지원이 몰리는 지점, 교차 지원의 성공 가능성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대학에 대한 분석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게 2024학년도 입시에 대한 결과를 잘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입시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전년도의 데이터를 그대로 엎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내에는 2024학년도의 입시의 경향, 원서 지원의 경향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나 데이터를 믿고 원서를 쓰다 보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입시기관에서 만들어내는 배치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시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을 갖춰야 됩니다. 자, 요점을 말씀을 드렸고, 고려대학교의 충원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2023학년도의 충원율은 28.8% 인문계열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고려대학교의 충원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은 2022학년도의 충원율이 22.8%였고요. 2023년도에 28.8%로 6% 상승을 했습니다.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거냐면 상위학과에서 발생이 돼요. 인문계는 무조건 상위학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문계는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 중에서
모집 단위 구조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2023학년도에 찍어놨었던 정시 컨설팅과 관련이 되어진 자료가 있고 그 내용을 보실 때 모집 단위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인문계는 상위 구간에서만 상위 구간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상위 학과인 경영학과의 충원율이 69.7%로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이 36.8%, 그 다음에 미디어가 29.6%, 전경이 30.7%이기 때문에 결국 상위 학과 순서로 충원율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고 학과가 낮아질수록 충원율이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문과대학은 15.5%, 보건과학대학은 13.8%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문과하고 좀 달라요. 자연계의 모집 단위는 좌우로 뚫린 구멍이거든요.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는 어디와 맞닿아 있냐면 고려대학교의 지점이 약대 구간과 맞닿아져 있어요. 약대 구간과.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상위 구간은 상위 구간으로 빠져나가겠죠. 고려대 상위학과에서 약대 구간으로 이동하거나 서울대로 이동을 하거나 활발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 고려대학교의 중간 지점 구간,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하위 지점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다 뚫린 구멍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자연계는 보시는 것처럼 상위학과 하위학과 구분 없이 충원율이 활발하게 발생이 되어지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충원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자연계에서는 정보대학이 87.7%, 자유전공이 66.7%고 스마트 모빌리티가 59.1%, 그 다음에 사범대학이 42%, 공과대학이 38.3%, 그 다음에 이과가 31.1%,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32.5%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충원율이 30%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상위 몇 개 학과만이 30%이고 대부분의 학과는 대부분 10%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가지고 있는 모집 단위 구조의 차이다. 이런 점이고, 이런 점들은 나중에 3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1부 대학별 분석이고요. 2부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 설명을 드릴 때 3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충원율은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38.5%, 전년도의 충원율이 33.7%, 전년도 대비 충원율이 4.8% 증가했죠. 결국은 고려대학교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충원율이 꽤나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과연 이게 2024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지는 결국 뭐가 중요하다? 2024학년도의 수능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올해 수능이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왜 걱정이 많이 되냐면 9월에 모의평가가 상대적으로 되게 쉬웠어요. 쉽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도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시 지원에서도 상향 지원으로 많이 몰렸지만 실제 재수생이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 재수생이 늘어나고 재수생 중에서도 3수생, 4수생, 5수생의 숫자가 늘어나면 수능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위 구간, 다시 말하면 어떤 구간이냐면 상위 4% 이내에서 만점까지의 구간에서 결국 대학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9월과 난이도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9월과 같은 시험의 난이도가 좀 쉬운 시험에 적응이 되고 자신감을 가졌던 학생들이라면 실제 수능 가서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졸업생 구분에 따른 지원 합격 비율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졸업생과 그 다음에 재수생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2학년도 졸업 예정자의 비율이 30.1%였어요. 그게 2023학년도로 가면서 29.5%로 졸업 예정자의 비율은 0.6% 감소했고, 반대로 재수생들은 2022학년도에 69.9%에서 2023년도에는 70.5%로 0.6% 증가했죠. 결국 수능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재수생들은 조금 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고려대학교 입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실제 합격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고, 입시가 전체적으로 재수생들을 양산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입시가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9월에 비해서 수능시험을 못 봤었을 때예요. 나는 평상시에 만점을 맞았거나 평상시에 나는 계속 1111을 맞았어. 하지만 수능에 가서 2등급을 맞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6월,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본인의 대학을 설정하고 있다가 실제 수능에서 2등급을 맞으면 받아들이지 못하죠. 결국 재수를 결정하는 건 계속 점수가 안 나오다가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잘 나오다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재수 비율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월과 같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험,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많은 학생들이 좌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결국은 재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올해도 2024학년도도 2023년도, 2022년도보다 재수생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의 재수생들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점들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상위 10개 학과의 대학 환산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연계열에서 당연히 환산 점수가 제일 높은 학과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죠. 701.48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반도체학과. 반도체학교는 679.88점이기 때문에 고려대 장혁계 4연계 상위학과와 고려대 의예과의 환산 점수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위는 신소재학과가 660.9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문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학과는 통계학과. 통계학과는 663.73점이고, 그 다음에 10위에 해당되는 국어교육학과는 656.26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적으로 인문계나 자연계의 대학별 환산 점수, 그 다음에 100분의 2 점수, 그 다음에 2023년도와 2022학년도의 충원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상위 구간에 있는 학과는 통계학과예요. 그렇죠? 통계학과가 환산 점수가 663.74점이고 100분의 점수가 95.58%를 보여주고 있고, 철학과는 655.39점, 그 다음에 100분위는 94.25점의 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수능시험을 봤어. 그럼 수능시험을 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표준점수 집계를 내고 대학별 환산 점수를 추론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내 수능 성적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어디냐는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 시험 보시고 본인의 표준점수 100분의 환산 점수를 계산하면 지원 가능한 대학의 지점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학은 하지만 불가능한 게 바로 뭐냐면 학과 결정이 불가능해. 학과 결정이. 자, 내가 본인의 수능 시험을 받고 수능 성적에서 표준 점수가 몇 점을 맞았다. 국어, 영어, 수학의 반영 비율을 고려할 때 고려대학교의 적합성이 있다. 그럼 고려대학교 이 지점 안에서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럼 과연 나는 어느 학과를 쓸 것이냐? 자, 입시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나의 성적은 고려대식으로 환산하니까 고려대 심리학과가 658.47점인데 내 점수가 659.47점이라고 하더라. 다시 말하면 심리학과보다 점수가 1점 정도 높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하다고 하더라. 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그럼 우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쓰면 붙습니까? 떨어집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대학의 학과의 순위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학과의 순위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통계학과가 항상 고려대학교 1번이고 그 다음에 철학과가 이 구간에서 항상 제일 마지막 구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경쟁률이 몰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몰리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은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출렁일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과가 2022학년도에는 10위였다가 2023학년도에 1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학과에 있던 철학과가 2024학년도에는 중간 지점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구간 변동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입시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은 결정할 수 있으나 그 대학 내에서 학과 결정은 불가능하다.
학과 결정은 그럼 뭘 해야 할 수 있냐? 입시를 이해해야 돼요. 모집 단위 구조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원서 지원의 흐름을 이해하셔야만 결국은 구간 설정을 해낼 수 있다. 이 점입니다. 자, 다음은 보시면 이제 자연 계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계시고요. 참고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들은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를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정리한 거는 이제 고려대학교 정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2023학년도의 입시에 대한 결과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전형의 변화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첫 번째 파트 대학별 분석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정시는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지만 그 데이터가 대부분 입시기관이나 대학 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완성된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나 데이터에 의존하여 원서 지원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은 모든 사람이 보는 지점이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 구간에 과밀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만들어진 데이터나 통계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입시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이프리뷰에서는 정시 컨설팅을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도록 합니다. 100명 정도 한정해서 접수를 받도록 할 거고요. 이때 예약하시는 100명 정도의 분들은 저와 직접 상담을 하도록 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이 초과되어지면 저희 하이프리뷰에 같이 저와 비슷한 또는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담당해서 진행하게 된다는 점 요거 확인하시게 되고, 정시 컨설팅 미리 예약하실 분들은 10월 2일 날 연락 주시면 그때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정리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